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탁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2013년도에 줄이라고 하는 유명 배우가 사막을 했는데 그 돈이 막 어디론가 움직였잖아. 그치? 근데 아무도 몰라.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갔냐 그러면 사실은 나중에서 나온 게 그 아버지 자살하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와서 이제 2013년부터 실제로다가 그런 공부에 대한 걸 집중을 하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했었던 거였고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다가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역삼역에서 교육기관을 내가 만들어서 할 적에 그때 할 적에 신탁이라고 하는 나의 저서 신탁에 대한 이따 보겠지만 신탁에 대한 스트래티지 부분들에 대한 거 해서 내가 책을 써서 하고 그거를 국가 교재를 하고 사항이 있었지.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공부하고 있는데 단 한 글자가 나한테 탁 지나가는 글자가 있었어. 근데 그 글자를 딱 보면서 남들은 그냥 지나가겠지만 이거 뭐지? 라고 사망보험금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라고 보통 고객들한테 얘기해주면서 중식목을 판매하죠. 교육비 쓰거나 사후처리 비용, 대출금 상환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다시피 뭉퉁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뭉퉁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따가 얘기를 하기보다도 앞서서 얘기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가지고 교육비를 쓰라고 하고 하는데 그 받아가지고 하는 수익자가 만약에 장애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면 장애인 혼자 애가 남는다 그러면 걔가 그걸 교육비 자기가 사망보험금 받아가 쪼개서 쓸 수 있을까? 없는 거지. 그래, 바로 그런 거야. 당신이 물려준, 당신이 지금 생명보험을 가입한 이 부분들에 대한 사망보험이 나오게 되면 당신의 자녀 부분들 상속세는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며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누군가가 해줄라 그러려면 누군가가 그거를 해줄라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해줄라 그러려면 해주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어. 사람이어든지, 그지? 사람이라 하는 것을 사람이 대행해 주는 거지. 큰아버지가 주고 돌아가셨을 때에 작은아버지가 받아가지고 그거를 말 그대로 조카를 위해서 집행해 주는 거. 그거를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일에서 민사신탁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사망보험금을 가지고서 나온 부분들을 가지고 어디 기관에다 맡기는 거야. 은행, 증권, 보험사 같은 신탁업자들한테 맡기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면 상사신탁이라 그래. 상사신탁. 오케이? 그러니까 신탁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듣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민사신탁이 낫냐 상사신탁이 낫냐라고 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나는 상사신탁을 좀 권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야. 왜냐하면 사망보험금이 1억짜리가 5억짜리가 10억짜리가 나오면 작은아버지가 되든 누가 되든지 간에 그 돈이 자기한테 주어지게 되게 되면 견물상심이라 그래서 마음이 동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쓰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어디다 갖다가 넣어버리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런데 그동안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가지고 이게 자본시장법 103조에 보게 되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이거를 가지고서 운영해 줄 수 있는 신탁 재산으로다가 들어와 있는 항목이 있어야 돼. 거기에 해당이 돼야 돼. 그런데 그게 거의 봐봐. 제 이름 뭐야? 금전이지. 이는 뭐야? 증권이지.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 밖에 부동산 관리 관련. 그 다음에 7번 뭐야? 무채재산권이라 하는 게 형태가 없는 재산권 부분들에 대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지적재산권이라고도 우리 보통 얘기를 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니까 보니까 그건 뭐야? 다야 다. 다야 다. 그렇지? 다야. 다. 그러면 우리의 보험이 여기 들어가 있어? 여기에 현재 우리 보험이 들어가 있나? 금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망보험금이 딱 나왔어. 사망보험금이 나왔는데 그 사망보험금을 들고선 가가지고 이거 신탁재산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선 다시 수익자인 저한테 다시 주세요라고 장애인의 뇌병면 장애인 자녀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냐 그러면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계약자 피문제에서 사망보험금 나오게 되면 자녀한테 줘라. 그리고 장애인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 애가 뭐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라고 툭툭 말만 던지는 거고 실제로다가 하지만 그 자녀가 어떻게 혜택을 받고 어떻게 케어를 받는지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클로징이 들어갈 수가 없는 내용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했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법이 개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더라고. 언제? 작년도 24년도 11월 12일자에 쭉 해가지고 뭐냐 그러면 개정안을 발표를 한 거야. 그 개정안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한 거는 몰랐었는데 이거 너무 놀라운 형태가 되는 거야. 다시 해서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것 중에 계약자 피보험자 사망해가지고 내려오는 사망보험금에 대해 가지고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누구?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게 되면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 보험금이 포함이 됐다는 거. 보험금이 어디로 들어갔다는가? 신탁 재산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가? 신탁 재산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민사 신탁이 아닌 상사 신탁에다가 집어넣게 되게 되면 그 상사 신탁에서의 집행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한테 장애인 자녀들한테 주는데 사실은 뭐냐면 민사 신탁은 먹고 도망가지만 상사 신탁은 그렇게 해준다면 수수료를 가져가면 되잖아. 그럼 원금은 살아있고 손은 살아있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지? 이렇게 해서 이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된가.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중에서 내가 통제된 부의승계라고서 내가 자주 쓰는 말이고 내가 신탁을 하면서 굉장히 내가 자주 쓰고 내가 만드는 말인데 이 통제된 부의승계라고 하는 건 결과적인 뭐야? 말 그대로다가 아버지가 엄마가 부모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망하게 되거나 어떠한 이유가 발생이 됐을 때 내려가거든. 그 돈에 대해서 이렇게 써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말 그대로다가 장애인이고 뇌병면 지체장애인 이런 자녀들한테 돈이 10억, 20억이 생기면 5만 사람도 달라붙잖아. 그지?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통제를 시켜놨냐 그러면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내 애가 정상인으로다가 의사한테 판단을 받고 나이가 40살이 되든 50살이 될 때까지 절대 이건 어떤 사유가 되더라도 해약을 할 수가 없다. 통제를 시켜놓는 거지. 누가? 살아있을 때 부모가. 누가? 언제? 보험계약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보험을 가지고 설명했었던 내용보다 엄청 또 클로징할 수 있는 핵폭탄급의 발언을 여러분들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 유가족 재산관리 용이하도록 보험금 청구권 신탁에 허용이 됩니다. 이 너무나 기가 막힌 자본시장법 제103조의 보험금에 대한 것들이 없는가? 왜? 돈은 나오나 장애인 자녀가 그 돈을 들고선 금전이라고 하는 걸 들고선 가가지고 맡길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살아있을 적에 계약을 하면서 통제된 부의 승계가 갈 수 있도록 내가 계속해서 그 부분을 요청했었는데 자본시장법 제103조 부분들에 대한 것 중에서 신탁재산에 뭐가 들어간 거야? 보험금 청구권이야. 여러분들 보험금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 들어가면서 우리한테는 종신보험을 팔 수 있는 아주 절호의 부분들에 대한 것이 생긴 거야.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정말 우리한테는 절호의 찬스가 생긴 부분들에 대한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하는 거야. 모르고 하는 거야. 사람들은. 나는 이거를 가지고선 예정부터 10여 년 전에 그렇게 주창을 하다가 일루다가 다시 복귀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통과가 됐잖아.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이게 뭐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신탁에 대한 요건을 뭐로 만들어 놨냐 그러면 보장 대상에서 얼마, 주계약 금액이 얼마야? 3천만 원 이상 일반 사망 보장에 한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그러면 손해보험이나 손해보험 같은 데 있어서 뭐 재질병 그런 특약상으로 들어가는 사망들 있잖아. 그것도 해결이 안 되고 오직 어디가만 되게 돼 있어? 생명보험의 종신보험. 생명보험의 변액 종션이 아니라 생명보험의 종신보험이야. 오케이? 명확하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험 뭐 다른 거 얘기하지 마.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정기특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 사항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오직 뭐야? 주계약만 해당되는 거야. 3천만 원 이상이니까 여러분도 너무 좋은 거야. 그지? 그러면 기본적으로다가 3천 그것만 할까? 그지? 두 번째는 뭐냐면 계약의 특성상에 보험 계약 대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특히 언제 그런 부분들의 대출이 있거나 그렇게 발생이 되게 되면 그 계약은 자동적으로다가 해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다가 그대로 납입하고 그대로 끝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계약만 만약에 완성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 너무 좋은 거지.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계약의 구조가 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인인 경우야. 자세하게 이따 다시 보여주겠지만 우리는 보험에서 계약의 구조를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그지? 신탁이라고 하는 데를 가가지고서 신탁을 설정하려고 그러려면 아버지가 가가지고선 수탁사, 신탁업자인 수탁사한테 가서 나 이렇게 신탁을 가입하려고 해요. 라고 했을 적에 보험에는 계약자이듯이 이게 신탁으로 오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위탁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누가 되는가? 동일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다른 거 가지고서 막 들이대지 말고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읽으면 돼요. 그러면 수익자는 누가 되는 거냐 이거지? 수익자. 수익자는 말 그대로다가 이게 우리는 보험에서 상속인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지? 상속인으로다가 표현을 하게 되게 되면 이게 사망보험금이 누구한테만 간다는가? 상속인한테만 간다는가? 그러면 민법사항에서 상속인에 대한 규정은 뭐냐면 결과적인 건 자기 배우자나 자기 자식 1세대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오케이? 그런데 신탁으로 가게 되면 이게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3세대, 4세대도 내려갈 수 있는 그 법령 구조. 신탁법 제60조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고 하는 법령 구조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자 구조를 결코 수익 상속인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직계 존비속으로 온 거야. 직계 존속은 누가? 위가 되는 거고 비속은 누가?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클로징의 멘트를 쓰기에 어마어마한 문구가 지금 생겨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강의를 들었으나 이것처럼 확실하게 클로징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강력한 부분들에 대한은 지금까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험금 청구권 신탁 도입으로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한 필요가 높은 경우 특히 재산관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의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딱 나오는 거야. 지금이 아닌 분할로 지급해서 소비할 수 있고 주임의 보험금을 악용할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방지할 수가 있잖아. 누가? 일시를 주지 않으면 되잖아. 그지?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위탁자가 설정하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나 우리한테는 좋은 부분들에 대해. 이제 요거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아까는 자본시장법 제103조 부분들에 대한 신탁 재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께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이런 부분들이었었는데 지금은 뭐냐 그러면 이것이 정말 법에 반영이 됐는지 부분들에 대한 걸 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24년도 11월 12일자에 자본시장법 부분들에 대한 개정안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확인 작업을 들어가 보니까 자본법 시행령이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불건조 영업행위 금지 부분들에 대한 파랑, 그 다음에 사망, 10호 부분들에 대한 거에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 청구권을 수탁하는 경우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부분들에 대한 거는 뭐로 보겠다는가?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 감옥,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 외의 부분들은 이 계약을 빼는 나머지 외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들은 보험 청구권을 수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건전 행위로 보겠는데 여기에 있는 해당 사항으로 있을 적에는 충족하는 보험계약은 뭐다? 불건전 영업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이 아닌 그레이드가 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신탁을 하면서는 밑에 있는 사람들에서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 있어. 왜? 있는 사람이 물려주고 싶고, 있는 사람이 그걸 갖다 지키고 싶고, 있는 사람이 부의 승계를 가져가는 거지, 없는 사람만 먹고 쪼개고 쓰기 바쁜 형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가면 그 사람들은 바로 이런 법령 부분들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물어봐. 왜? 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제1,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이 금융회계가 정하는 고시금액 이상일 것. 얼마였어 아까?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 그거에 대해서 국가는 또 너무나 친절하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표를 만들어줬어. 보험청구 신탁 요건인데 보장 대상 금액을 3천만 원 이상인 일반 상해 보장에 한 거야. 그래, 일반 상해 보장 중에서도 국가는 또 명확하게 말했냐고 그러면 생명보험이래. 두 번째,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일 거. 그치? 여러분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탁 계약 체결 당시 보험 수익자로 지정된다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첫 번째, 보험 계약자 본인. 보험 계약자 본인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상속 재산으로 가는 거잖아. 상속 재산으로 가는 거고. 당연히 되는 거고. 나, 보험 계약자의 배우자, 직계 비속 또는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은 아래고 직계 존속은 어야? 위하잖아. 할아버지가 만약에 받아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안 계셔. 그럼 증자 할아버지한테 올라가고 증자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는데 그제 고졸아버지 계시면 그쪽으로 올라가라는 거야. 이게 존속이 이게 되는 거고 밑에 부분들에 대한 거는 비속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야. 다음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 계획 외의 부분들에 대한 것은 불건전 영업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가? 신탁 계약 가져가자 이거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다른 종류의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에 대한 관한사항이 부과된 경우는 수탁자한 피보험자의 사망사고로 인한 보험 청구권을 한정할 것. 다시 해서 뭐야? 생명보험만 하라는 거야. 특약사항들 보지 말고 오직 생명 주기약, 우리로 말하면 보험 계약만 얘기를 하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신탁 계약의 수익자로 지정되는 보험 계약자의 배우자, 직계 빈속, 존속 여기 하나로 해당할 것이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험 계약 대출을 하는 경우 신탁 계약이 무효가 됨을 계약 내용에 명시할 것.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몇 가지 조건, 네 가지 핵심적인 조건 부분들에 대한 거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걸 체크하시면 된다. 오케이. 이거를 가지고서 그림으로다가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뭐냐 그러면 보험금 청구권 부분들에 대한 걸 하려고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우리 고객을 만나서 계약을 해야겠지. 위탁자, 그제 계약자, 위탁자 우리 아빠라고 하자. 첫 번째 뭐가 되는가? 우리 보험 계약을 하지. 보험 계약을 할 때가 어떻게 되는가? 계약자, 피보험자는 동일인이라고 했었지. 수익자는 누가? 말 그대로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그냥 딸이라고 내가 표시를 해봤어. 오케이? 딸하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런데 고객이랑 해가지고선 쓰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쓰는 작업에 대한 것이 결과적인 뭐야? 아빠가 우리 딸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딸이 장애인이나 누뚱이나 미성년자가 될 경우에서 당연하게 아빠들이 구구절절 부모가 쓸 수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그 쓰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거를 신탁 원부라고 하는 거야. 그 신탁 원부를 누가 쓸 수 있냐? 변호사들도 쓸 수 있고 변호사 쓸 수 있지만 그 쓰는 내용 자체가 다른 거야. 오케이? 그런데 부모는 굉장하잖아. 다시 해서 뭐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망보험금이 3천만 원이야. 그런데 우리 애가 장애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는 항상 폐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석션으로 해가지고 2시간 간격으로 빼줘야 되는 거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병원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된다. 입원을 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따져봐봐. 그러면 아무 병원이나 갈 수가 있을까? 그거는 아닌 거야.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누군가가 다 기재를 해줘야 되고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세법적, 법령적 그런 부분들을 다 기재를 하다 보니까 신탁 원부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내용이 어려운 거야. 에서는 이 상품이 출시가 됐어. 교회에서도 이걸 한다고 했어. 그런데 처음에는 150건 정도를 팔고 난 다음부터는 이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못하겠으니까 애들이 확 계약이 줄을 앉아버렸대. 말 그대로다가 처음에 했는데 키우질 못하는 거야. 왜? 자기네들이 막상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이 신탁 원부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얘네들도 싹 추그러지는 거야. 그런데 이런 신탁 원부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작성하는 게 누가 있는가? 체결을 할 적에 여러분도 어떻게 하는가? 괜찮은가? 그지? 오케이.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신탁 원부를 고객이랑 다 작성을 해. 이 작성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지 일반 신탁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권 신탁으로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사망보험금만 여기 나오는 거를 가지고 여기로 연결만 시켜주는 거야. 단순하게 연결만 시켜주는 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했을 적에는 내가 협의를 해보니까 한 10분의 1 정도로 내려올 수가 있다. 요 계약을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는 거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1억짜리, 2억짜리, 3억짜리, 5억짜리, 10억, 20억, 30억 물론 돈이 있으면서도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많이 하겠지만 다른데 이미 보험을 해놓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 나 삼성에 들어오는 보험도 있는데 나 다른데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이쪽으로 좀 들어오면 안 될까? 묶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묶게 되면 여러분들이랑 처음에 계약했던 거에서 쓰는 내용들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 내가 짐을 하나 가져가는데 갑자기 짐이 더 올라오는 거 아니야. 나랑은 1억짜리 계약을 했는데 바깥에서 한 10억짜리 계약한 거 10억짜리 올리면 차가 무너지는 형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수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 수수료를 받으려고 그랬을 적에 현금으로 받으면 당연히 내가 보험료 여기에 들어와 있는 우리랑 계약한 1억짜리, 2억짜리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된가? 2억이나 3억으로 올리면 되잖아. 그리고 이거 놓주면 되잖아.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그 상태는 10억짜리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1억만 하려다가 여기 2억짜리가 되고 3억짜리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인 그 돈이 더 커진다는 건 우리 애들한테 더 늘어갈 수가 있으니까 고객도 좋은 거고 돈 없어지는 거 아닌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보험을 해가지고 내가 신탁회사를 가서 이제 이런 분들을 다 상담을 하고 상담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서 내가 신탁회사를 가겠지. 신탁회사 가서 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다 막 시켜주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어디로 가게 돼 있어? 자연스럽게 신탁사로 건너가게 되는 거야. 고객이랑 가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한 이 중요한 일을 할 테니까 해가 제출을 해야지만 나중에 일로 수탁사로 연락이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수탁사는 어떻게 되는가? 사망에 대한 것이 저쪽에서 건너왔어. 사망보험금이 들어왔어. 그러면 딱 놓고 나서 신탁 원부를 펼쳐놓고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적었던 대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 첫 번째 뭐야? 첫 번째 뭐냐 그러면 상속재산을 납부해야 될 거 아니야. 상속세를 납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 민법에서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지만 결과적인 신탁재산으로다가 발생된 부분들에 대한 보험금은 그거는 상속에 대한 간주상속세로 들어간다고. 신탁재산 부분들에다 상속법 제9조 신탁재산으로다가도 간주상속에 들어가고 퇴직금들도 마찬가지 간주상속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납부하려고 그랬을 때 누가 납부해 주는 거야? 여기서 수탁세에서 납부해 주는 거야. 그러려면 사망보험금 들어온 데에서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건 납부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런데 상속세 들어온 데를 납부할 적에 나는 그 전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일시납하지 말라 이거지. 그치? 그렇듯이 세금도 내주고 이해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요양병원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됐을 적에는 요양병원에 들어간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요양병원 중에서 저 학급의 요양병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기준도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기준을 마련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지. 이런 게 다 노하우야. 오케이? 그런 거를 다 가지고서 여기다 기록을 해주면 수탁사는 그거대로만 해주고 수탁사는 그거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수탁사는 금융위원회에서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너무나 좋은 거지. 그러다가 다행히 애가 건강을 찾았어. 건강을 찾아가지고 했어.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생활비 부분들에 대한 거. 또 애가 대학교를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축하금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만약에 애가 건강을 찾아서 대학을 입학하거든 500만 원 부분들에 대한 거 아니면 그 당시에 교육비에다 한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줘라 라고 하면 지급해 줄 수가 있는 거잖아. 애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이 중에서 3억을 지급해줘라 미리 적어놓을 수 있는 거야. 그럼 하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게 바로 신탁이 되는 거야. 그림을 내가 어떻게 이거를 표현할까 하다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 거야. 뭐냐 그러면 장애인 자녀라든지 우리가 노후에 쓰려고 또 돈을 막 모으잖아. 특히
장애인 부모라든지 미성년자 부모들,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픈 거, 그 다음에 내가 골드미스야. 근데 내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 그지?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이건 다 될 수가 있는가? 굳이 장애인이라고 사례만 들었을 뿐이지 수익자는 어느 누구도 되는 거야. 왜? 멀쩡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멀쩡한 사람들. 내가 썼었던 RP 중에 이런 RP가 있어. 뭐냐 그러면 고객님 저축하지 마세요. 왜 저축을 하십니까? 저축해야지 우리 집도 사고 저축해야지 뭐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거 나머지 우리 애들도 물려주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돈 저거 해서 모아야 되죠. 그래서 얼마? 500만 원 버는 거예요? 400만 원, 300만 원 저축하고 생활은 어때요? 생활은 그냥 라면 끓여 먹고 있죠. 뭐. 왜 그렇게 할까? 저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지. 왜? 이제 보험금 청구권이 어떻게 되는가? 신탁으로 들어왔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애들한테 갈 수가 있잖아. 그지? 뭐냐 그러면 이만큼 목돈을 마련해 줘가지고 여기에 선물로 해서 이렇게 줄 거져 있는 만큼 애들한테 주고 싶어. 사실은 주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굶고 하면서 돈을 모아. 이 돈 다 모아가지고 줄 수 있을까? 뭐 어려워 그게. 왜? 물가가 집값 올라가고 장난도 아닌데 그런 바에는 차라리 어떻게 된가? 우리는 1회 보험료만 납입을 한다 하더라도 사망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 바로 이 금액이 나가잖아. 뭐해? 보험금 청구서에다가 사망이라는 걸 체크만 하면 되는 거야. 전국 장애인 유형별 등록 장애인 수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260만 정도가 있어. 24년도에 장애인으로 판정받아서 병원에서 해서 다 접수가 된 숫자 부분들에 대한 거니까 정확한 숫자가 되는 거지. 260만이 있어. 거기에 지체장애가 43% 110만 원 있고 시각이 23만 6천, 청각이 44만, 언어 2만 2천, 지적, 뇌병변, 자폐 4만 7천, 1.8%가 있고 정신, 심장, 간 해서 있고 뇌전증 해서 0.3%.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록 수야.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68만 명이야. 5,168만 명 중에서 그런 일반 사람들 중에서 자산가들한테 당신의 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당신의 재산을 1,000억, 뭐 2,000억, 1조 갖고 있는 재산을 큰애한테 얼마, 작은애한테 얼마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이거를 신탁으로 만들어주면 어떻겠냐. 다른 데서는 내가 굳이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오픈한다 그러면 내가 국비준 유일한 금융교육기관이야. 여기에 이라든지 뭐 준에서 내 교육을 받은 제자 그룹들도 있지만 이 신탁은 사실은 내가 예전에 교육을 할지 그리고 이건 내가 쓴 책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이거 가가지고 자긍심 각과라는 거지. 이거를 자료 아직도 구독, 좋아요를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질문. 네. 자녀가 부모님으로 조기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바꾸면 돼. 바꾸면 돼. 위탁자는 보험의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 변경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3법 733조에 나와 있잖아. 그지? 계약자를 변경하는 거는 보험업법 제7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듯이 위탁자는 수익자를 지정 변경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요번에 개정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 거기에는 그게 명시하게끔 되어 있어. 오케이. 그렇지. 처음에 했을 적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그런데 수익자를 직계 존비속 부분들에 대한 걸 해놨잖아. 그지? 물론 방법은 있어. 법정 상속인으로 놓고 있다가 나중에 수탁으로 가기 직전에 지정하게 되는 부분들을 내가 써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다 영업 노하우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법령과 이런 계약 구조를 아는 사람이 이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처음에 어떤 금융이나 하나 회사를 선택해서 수탁사를 지정을 그렇지. 수탁사를 지정했는데 그런 질문들이 나올 거야. 이번에 뭐 MG처럼 이렇게 그 회사가 선택했을 때는 당연히 변경하지. 당연히. 내가 나중에 얘기인데 당연히. 했을 때 지급하는 와중에 그 회사가 잘못했다는 똑같아. 보험이랑 똑같아. 수탁사도 금융회사잖아. 자본시장법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면 우리도 회사가 넘어가거나 막 보험사가 넘어가면 다음 보험사에서 인수를 하잖아. 그지? 그런 거랑 동일하게 하게끔 되어 있어. 그리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 그리고 분명한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도 그게 가능해요라고 하는데 신탁법 제24조에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어. A라고 하는 모 수탁사가 있어. 근데 그 회사가 망해. 그치? 만약에 부도가 난다고 치자. 그럴 리는 없지만 부도가 난다고 치더라도
난 이 회사에 신탁에 들어와 있는 그 재산이 포함이 되냐 안 되냐라 하잖아. 그지? 신탁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신탁 재산은 모 회사 A라고 하는 회사 재산이랑 별개야. 오케이? 별개야. 그게 아예 법으로 나와 있어.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신탁 재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약자로다가 해가지고 해놓은 거잖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놓은 거잖아. 그지?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를 해놨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들어가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야. 민법사항에서는 계약자 부분들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을 때 사망보험금이 나오게 되면 이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약자인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이 부분들을 압류를 들어올 수가 없게끔 법으로다가 되어 있는 게 그게 민법사항이야. 그게 세법으로 건너오게 되면 아까 얘기했었잖아. 그지? 뭐냐면 상속증여세법 제8조에 의해서 보험금 부분들에 대한 것은 보험에 대한 거는 그거는 말 그대로다가 제8조 상속증여세법 제8조에 의해서 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에 들어가는가. 상속세는 납부하나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명확하게 그렇게 구분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부동산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 여기다 이제 기재를 시작하는 거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지. 임대료 부분들에 대한 거. 101호, 202호에 대한 임대료 1,000만 원 부분들은 엄마한테 가게 해주고 202호, 203호 부분들에 대한 거 우리 큰애, 작은애 뭐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나 만약에 엄마가 사망할 경우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 부분들은 우리 누구한테 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다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법리적으로 다 따져가지고 세금 따져가지고 만들어주는 게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된가? 외부에 있는 부동산이 들어올 경우에서는 어떻게 된가? 자연스럽게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 보험으로 들어오든지 수수료를 내든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다 해놨고 그렇게 가야지만 수탁사를 가야지만 수탁사에서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될 수수료 부분들에 대한 것이 말 그대로 10분지 1루다가 확 마셨죠? 자, 수고하셨습니다.